어제 오늘 증시를 널뛰게 한 원인이 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주말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습니다. 급작스런 결정 배경에 대통령실은 여당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를 하셨죠. 이 건으로. 그때 당에서 또 상당히 세게 그것도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그날 결정이 된 겁니까? 그전에는 금융위가 반대하다가 그날 설득이 된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지난 3일 여당 의원끼리 주고받은 문자.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해보려 합니다. 라는 내용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반대 입장이 급작스레 뒤집혔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실토가 나온 겁니다. 야당은 여당이 중요 정책을 총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이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김포시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서울 역시 선거용 급조 대책이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천과 충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우려를 표하자 당 특위위원장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좀 다른 타 광역단체장들은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김포 서울 편입 계획으로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여당은 조만간 또 다른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43.96으로 마감하며 58.41포인트 빠졌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어제 134포인트 올랐는데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주가가 급격히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멈추게 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어제는 주가 급등으로 오늘은 급락으로 인한 이틀 연속 발동이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이끈 건 모두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렸던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면서 어제 증시가 올랐는데 이런 쇼커버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어제가 상당 부분 반영이 다 돼버린 것이고요. 호재보다도 지금은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악재가 많거든요. 오히려 정치적 논란 속에 공매도 금지가 추진되면서 이로 인해 대외 신인도만 내려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7,108억 원을 쓸어 담았던 외국인은 오늘은 반대로 1,015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장 판단을 한번 지켜보시죠. 국회에서나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한 여러 우려사항을 또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이틀 동안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도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밑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공매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공매도를 금지한 금융 선진국은 한 곳도 없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 표심 잡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팀 박진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정책은 확정됐고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공매도 금지가 침체된 주식시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중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번 공매도를 금지했는데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한 2020년이었습니다. 전부 경제 위기 때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졌고 2020년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 반등의 원인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학계에서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처방이라는 증명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든 건 어떤 이유인가요? 당초 이 금융당국도 여기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1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어제까지도 보도 해명 자료를 내면서 신중했던 금융당국이 오늘 갑자기 바뀐 데는 네. 정치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포 다음에 공매도로 포커싱한다는 정치권 인사의 선거 전략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 정부 여당이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서 공매도 금지안을 논의하자 바로 금융당국의 발표로 이어진 겁니다. 네. 지난달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고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도 실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후진적이라는 인상과 함께 해외 자본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훨씬 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선진국 금융지수 MSCI 편입에 공매도 금지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경제적으로 이득인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예상되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